중국 전기차의 습격이 시작됐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내 집 안방에서 드디어 중국차가 판매 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중국차 사진. 예. 사진 보세요. 저거랍니다. 저거. 예, 저거. 예, 차 이름이 아토 3라고 하네요. 아토 3. 내려주세요. 광고할 필요 없어요. 예. 아니 우리가 일부러 광고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름도 몰라도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중국의 인천에서 일단 행사는 했어요. 행사. 소위 말하는 런칭 행사죠. 런칭 행사.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그룹 BYD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졌고, 구체적으로 차 이름은 아토3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런칭 행사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중국차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왜냐? 너무 싸. 예. 저도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일부러 관심을 좀 덜 가진 것도 있어요. 중국 전기차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투싼급인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예. 그런데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기차인데 가격이 3천만 원 초반대. 근데 무조건 전기차 우리 보조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2천만 원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습격은 습격인데, 습격 격자가 공격할 때 그 격자 아닙니까? 뭐 무기를 휘두르면서 막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게 습격 아니에요. 습격. 얘네들이 휘두르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면은 나름의 어떤 하차감, 럭셔리함 이런 걸 막 휘둘면서 오는 거지. 또 어떤 기술력이다 그러면 너 이런 기술 있어? 뭐 이렇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휘두르는 무기는 뭔데 습격이야? 저가 싸잖아요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2천만 원이면 전기차가 손에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무기인가? 무서운 무기죠. 차 스펙을 한번 일단 봅니다. 차 스펙을 한번 보는데 준중형 전기 SUV고 투싼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배터리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는데 야 제일 기본이 뭐야? 한번 완충하면 얼마 가겠어? 500km 가나? 서울 부산 가? 서울에서 충전하고 갈 수 있어? 라고 보니까 도심 349km 한번 충전해서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287km, 둘이 합쳐서 복합 321km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산 못 가요. 중간에 내려서 휴게소에서 충전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비 1kg당 4.7kW로 측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 스펙이면 어떤 정도 스펙인가? 굳이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나 또는 정상급 전기차에 비하면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많이 가면 400을 가네, 500을 가네,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죠. 실제로 500 가지는 이제는 늘 테스트 해보면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보통 많이 간다고 하는 걸 그냥 예를 들어서 뭐 400 몇이라고 해보면 그 중에 한 100km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주행 거리로서는요. 그다음에 충전 시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긴 걸 못 참아요. 아주 체질상 우리는 못 참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빨리 되면은 요 정도 완충 느낌으로 가려면 한 17, 8분이면 우리는 되는데 30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뭐 한 12분 정도인데 실제로는 2배 이상 걸린다는 느낌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다리다가 미쳐버리죠, 우리는.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기술이 우리의 정상급 차량의 60에서 7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고 해서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적 불만족이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과 나는 불만이 많아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충전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30분씩 걸려. 못해. 속 터져서 못해. 우리는 뭐 전자레인지에 라면 넣고 3분 딱 맞춰놓고 1분이면 꺼내버리잖아요. 딱딱 면을 그냥 씹어 먹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못 참아 우리는. 그리고 휴게소 잘 가다가 막 어딘지 내려가지고 또 중간에 한번 꼭 충전하지만 부산을 못 간다든지 쭉 가다가 막 내려야 되고 겨울에 이런 걸 못 참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아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 어디냐? 렌터카 시장. 어디냐? 영업시장. 이런 분들은 생업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지 심리적 만족이나 하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영역에서는 저가라는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면은요 충분히 먹힐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중국 차의 습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같아요.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방에 승용차 시장이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어떤 큰 렌터카 업체가 여기를 떡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국산 전기차를 100대를 사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 단위인데 뭐 반 정도 주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큰 충전 거리도 필요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죠. 그렇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어플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소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자동차 공유 어플 이런 데에서 뭐 품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싸고 빨리 잘 다니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면서 그 영업 차량이나 렌터카를 타보면서 경험해본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중국차에 갖고 있던 막연한 어떤 불신, 거부감 이런 게 조금씩 시장에서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 고급형 모델 어느 순간 조금 더 발전된 차세대 모델에서는 진짜 승용 시장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처음 뚝의 바늘을 현재 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습격은 그래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알았어. 뭐 어쩌겠어. 뭐 자본주의에서 뭐 우리도 수출하니까 수입도 뭐 하는 거고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왜냐? 전기차와 배터리 이게 그냥 한 묶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체도 다 다르고 합니다만은 사이클도 다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한 묶음이라고 그냥 볼게요. 이거는요 반도체 이래로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거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몰빵해서 올인해서 배팅한 산업 영역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국의 견제를 따돌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패권을 잡고 압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일강체제, 극일체제를 완성하는 게 우리 국가의 향후 먹거리, 우리 국가의 향후 나아가야 될 경제의 중요한 어떤 기둥으로서 반드시 여기서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방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이거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래 알아. 좋은 얘기야. 이겨내야 되겠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라고 저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전기차 같은 이렇게 초기에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비자가 직접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데는 다 보조금 정책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산업이 대중화되죠. 우리는 평등하게
평등하게라고 쓰고 바보같이라고 일단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평등하게라고 쓰고 바보같이라고 일단 말해보겠습니다. 수입처의 국적이라든지 차종을 가리지 않고 얼추 평등하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 등급에 따라 줄게. 주행거리에 따라 줄게. 가격대에 따라 줄게라고 해서 수입차건 뭐건 기준이 얼추 똑같게 해서 그냥 보조금을 줬어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현대는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럼 뭐야? 중국이 우리를 차별대우했다는 거야? 네. 우리 가서 그러면 뒤통수 오지게 맞고 온 거야? 네. 어떻게 맞았어? 이거죠. 중국도 명시적으로 차별하면은 WTO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명시적으로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서 한국산은 안 되지 요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중국한테 우리는 보조금을 땡전 한 푼 못 받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시장을 다 중국인들한테 내주고 왔어? 중국은 처음에 중국에 진출할 때 그때 다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징 현대라고 해서 베이징 그룹과 함께 해서 차를 만들어서 진출을 했었죠. 처음엔 잘 나갔었죠. 예. 근데 그다음부터 뒤통수를 막 후려받기 시작했는데 보조금을 당국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린 차별하지 않아. 서류 들어오면 검토할게 라고 했는데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정부에. 야 신청해. 서류 써. 할게. 이것만 검토하고 할게. 출장 갔다 와서 할게. 설 지나고 와서 할게. 다음 차부터 이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결국에는 신청조차 못하고 땡전 한 푼 1위안도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자체 업체가 싹쓸이하고 나서 결국 우리는 거덜나고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은 어쨌거나 사활을 걸고 자기네 전기차 시장을 사수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의 물량과 그때의 기술과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중이고 저가형 모델이든 뭐든 근데 드디어 우리 시장에도 이제 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보조금 신청한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또. 착하게 평등하게라고 쓰고 호구를 하고 읽는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도? 우리도 차별하면 제소당할까? 제소당하죠. 엔드 우리는 무역 보복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한테. 야 너 왜 차별해? 이러면서 무역 보복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차 보조금 안 주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유튜브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공중파에서는 제가 얘기 못하지만 제도를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설계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 제도대로 시행하고 나면 막상 적용 대상은 중국은 빠지는 그렇게 설계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자동차 팔려면 이러이러한 설비나 이러이러한 투자 관련한 뭐를
한 업체에 관해서 보조금을 준다. 예를 들어서 막장 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봤더니 중국 너 한국에 공장 없네? 아웃.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린 너를 차별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만 해당이 되냐? 참 너도 운이 없다. 요렇게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 식의 지혜로운 대책을 충분히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모레 출시해가지고 빠르면 조만간에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부터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조금 막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방비로 시장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겨우 하는 얘기가 뭐냐? 품질이 우리가 압도적인데 아직도 충전 시간이 걔네들이 훨씬 긴데 걔네들은 300km밖에 못 가는데 이러고 있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저가 공세가 그렇게 만만한 수법이 아닙니다. 뚫리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다. 이제 중국 전기차에 공습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무방비로 보조금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짜로 저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없는데 또 뭐 광역으로 뭐 몇 개, 뭐 또는 몇 개, 그 다음에 제품 관련한 뭐 AS 기간을 뭐 어느 정도 보장하거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많은 소비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정보 유출을 많이 우려들 하세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야 자동차 지금 팔고 있는데 뭔 정보 유출이야? 예, 요게 좀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전기차는 현재 사실은 연결.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커넥티드 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는 안 그런가? 테슬라 연결이에요. 예? 다 시스템 연결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 흡수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중국 차를 타면서 수집된 정보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국 부품을 쓴다든지 중국차에 관련된 거는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안 돼! 중국으로 정보가 새 이건데 우리는요. 이것도 현재 열려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는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량이 돌아다닌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정보겠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서 한국의 모든 도로의 시스템이라든지 교통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막힌다 등등등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2차적으로 중국에 흘러가면요. 얼마든지 다음에 더 큰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죠. 중국 관련한 실시간 내비가 나온다든지. 뭔지 아시죠? 마케팅으로 활용될 만한 수많은 데이터가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집적되고 쌓여가고 있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이 특이하게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패턴도 파악이 되고 차 안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취향이라든지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해서 정보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든 뭐든 예. 그래서 위험성을 과장한 거든 뭐든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보호에 관한 얘기도 현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예. 여러분들이 그냥 저랑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탄핵이 되냐 안 되느냐라고 우리가 눈이 빠지게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차의 저가 공세는 시작됐다.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다. 기술이 앞선다고 이길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영업용 시장에서부터 분명히 뚫릴 부분이 많다. 왜? 불경기거든요. 차값이 반값인데 여러분은 안 사겠어요? 사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배달만 하면 되는데 안 사요? 사지. 그러면서 시장이 뚫려갈 수 있다. 아주 너무나 걱정된다. 왜? 전기차랑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이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 시장을 지켜내야 된다.